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양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앞서서 1차 회담에서는 어떤 합의문들이 나왔었는지 좀 잠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네, 싱가포르의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 구축에 대해서 북미 정상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요청했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 간에 2018년 체결된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실행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함축되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남북이 공동 노력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싱가포르 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 있는 조치들을 한 것이 있을까요? 네. 북한은 그 한국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미군유해 수십 구를 송환했고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일부를 해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 회담 전에는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북한은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을 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미사일 그 실험도 없었고 북미 관계가 이처럼 좋은 적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베트남 하노이의 정상회담에서는요, 핵심 의제가 바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정가 그리고 또 핵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계에서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실험 중단 공식화 등을 구체적인 약속을 끌어내야 한다는 이러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25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인 해크 교수가 지거프리드 해크 교수가 기자들과의 전화 설명회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크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을 7차례 방문해서 영변 핵시설 등을 직접 목격한 해크 교수는 미국 정부에 수시로 북핵 관련 조언을 해주는 북핵 전문가입니다. 그는 북한이 6, 7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는 것보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무기화와 운반 체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위협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공식화된 뒤에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 폐기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2차 북미 정상회담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우리는 모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경제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조사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도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더는 일반적이고 달콤한 대화는 안 된다. 북한 지도자를 구체적인 약속으로 붙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졸릭 전 총재는 북한은 핵시설 해체 시작과 신고, 대량 살상 무기 시험과 확산 중단 등을 조처해야 한다며 북한은 비핵화 진전과 함께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1차 회담과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중국을 이동해서 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조금 소식을 들어볼까요? 네. 싱가포르는 평양에서 약 한 5,000km 정도 됩니다. 예, 베트남은 3,000km인데 싱가포르가 훨씬 멀죠. 근데 싱가포르 회담 때는 북한은 중국 항공기를 임차했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보다 짧은 거리라 그 위원장 전용기로도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특별 열차로 베트남을 향하는 65시간의 대장정으로 지구촌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베트남을 열차로 방문했던 것처럼 북한 정권 개성자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특히 중국을 통해 하노이로 향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핵 담판을 앞두고 혈맹인 중국이 북한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에서 역할론을 주장하는 중국이 기찻길을 내준 것은 싱가포르 때 전용기를 빌려준 것 못지않은 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당일로 마무리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일정이 1박 2일이며 두 정상간 단독 회담과 만찬도 일정에 들어있다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월 2일까지 베트남에 머물며 산업 현장도 둘러보고 세계적인 관광지 하롱베이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회담도 4.27과 1차 북미 회담의 연장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와 비핵화의 빗길이 나올 수 있을지 내일의 합의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베트남을 가는 길에 베이징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국길에 시진핑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을 돌아오는 길에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돌아오면서 열차에서 한 하루 정도 이렇게 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